네, ETF 시황입니다. 어제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모습이죠. 먼저 스파이는 0.55%, QQQ는 0.57%, 다이아가 0.3% 이렇게 일제히 하락세를 그렸고요. 반도체 산업도 2.57% 크게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중심 또 AMD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기술주도 0.83% 조정받았고 금융도 1%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변동성은 0.65% 그래도 시장을 조금 반영하는 모습이고요. 반면 금채굴은 1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2.35% 오른 모습입니다. 다시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원유는 2.68%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죠.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채굴이 가장 크게 상방 압력을 받았고요. 이어서 나스닥 하락 유틸리티가 눈에 띄는데 특히나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 상위에 올라온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인 유틸리티가 올라온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한 ETF도 좀 살펴보면 천연가스가 어제는 가장 크게 상방 압력을 받았는데 오늘 이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 원유, 금채굴 하락, 에너지 지역은행 이렇게 전반적으로 에너지 쪽에 매기가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해서 ETF 시황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지원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분 선임 매니저 연결해서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밤 미국 시장에 대한 간단한 리뷰 드리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했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금융, 산업재, 에너지 업종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제퍼슨 연준 이사를 비롯해 연준 위원들이 6월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낙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며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보였으며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61%,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0.70%의 수익률이 기록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마감한 전일 하루 동안의 미국 시장에 대한 리뷰였고요. 지금부터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플러스 1.31%, 나스닥 100 지수는 플러스 2.99%, 다우존스 지수는 플러스 0.8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지난주 발표된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AI 관련 성장 기대가 강화됐고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IT 업종이 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증시를 뒷받침했습니다.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현금이 소진되는 엑스데이를 6월 1일에서 6월 5일로 조정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은 26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년 회계연도 비국방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 1% 증액 상한을 적용한다는 것이 합의의 골자였습니다. 상하원 표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내 강경파인 일부 하원 의원들은 이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대형 신용등급 선정기관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 신용등급을 종전의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경계감에 주가지수 추가 상승은 제한되었습니다. 추가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했습니다. 3월 주택가격지수, 4월 PCE 물가,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등의 지표들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나 인플레이션이 시장 기대만큼 빠르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준 관계자 일부는 6월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6월 0.25% 인상 확률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추가 통화 긴축 우려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강세를 보인 ETF도 함께 알아볼까요? S&P 500 섹터 중 IT 업종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는 AI 관련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2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보다 50% 높게 제시하였습니다. AI 수요 확대 가능성이 가시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기술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초 이후 성과가 좋았던 대형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통합인축은 여전히 부담이지만 대형 기술주 주가는 이익 전망 상향을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멀티플 부담이 다소 상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섹터, 암호화 산업, 테마, 그리고 튀르키예 주식이 투자하는 ETF들이 수익률 상위 종목에 위치했습니다. 반도체 ETF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및 달러 인덱스 하락 등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암호화 산업 그리고 암호화폐 선물 ETF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28일 발표된 튀르키예 대선 결과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리라와는 재차 급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 주식시장에 저가 매수세 자금이 몰리면서 튀르키예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도체 튀르키예 이렇게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머니플로어가 활발했던 개별 ETF도 짚어볼까요? ETF 자금 순위의 상위 종목은 S&P 500 지수 추종 ETF가 압도적이었으며 그 외 IT, 반도체 섹터 ETF로의 자금유입이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자금 유출 상위 종목으로는 소비재 섹터에 투자하는 ETF가 상위권을 기록하였는데요. 오는 8월 다가오는 미국 대학 등록금 대출 상환율의 종료 시기, 그리고 카드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소비 둔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초단기 채권형 ETF에서도 자금 순유출이 관찰되었습니다. 네, IT에는 매기가 좀 집중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소비재에서는 유출이 됐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신규 상장했거나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ETF 있을까요? 앞으로 미국 증시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고 지난해 지수 하락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반기 S&P 500 지수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ETF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앞으로 몇 번의 FOMC 회의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연준의 정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위주의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성장주 관련 ETF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ETF로 VUG가 있는데요. VUG는 다른 나스닥 추종 ETF와 비교해서 다양한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종목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둘째로 미국 IT 종목에 투자하는 ETF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IT 기업은 하반기 수요 개선에 따라 추가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연준 정책 등으로 비용 부담을 높였던 요인들이 감소되면서 4분기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됩니다. 대표적인 ETF로 XLK가 있습니다. 특히 XLK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업 중에서 이익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IT 섹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연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선임 매니저와 함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